우리 수업 시간에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숫자들이 무언가를 문제를 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수를 나타내기도 하고 삼각함수에서는 주기나 최대값 이 숫자들이 하는 역할이 참 많습니다. 그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숫자에 대한 어떤 역할이나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숫자들이 반드시 그 쓰임이 필요해야지만 숫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이 숫자들을 통해서 놀이를 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숫자 퍼즐의 종류와 그리고 이 퍼즐의 원리, 숫자를 어떤 규칙을 통해서 이 퍼즐들이 풀려지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역사 속에서는 어떤 숫자 놀이를 했을까? 그리고 이 놀이에는 어떤 규칙들이 있을까? 그리고 이 규칙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어떤 연산을 해야 할까? 자, 이런 간단한 문제들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 역사에서 등장하는 우리 숫자 퍼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마방진이라는 건데요. 그 마방진의 원리도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포포 문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포포 문제도 함께 풀어볼 겁니다. 자, 우리 숫자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거나 숫자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이 있었던 친구들은 이번 시간에는 마음껏 친해져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새로운 문제들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잠깐 제 영상을 이렇게 멈춤을 해놓고 나는 얼마 만에 풀 수 있을까 그 문제를 시간을 재보는 것도 재미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좀 더 재밌게 화이팅 할 수 있겠네요. 화이팅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좀 재미있게 놀아보도록 할까요? 자, 퍼즐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 퍼즐의 경우에는 숫자 퍼즐과 도형 퍼즐이 있습니다. 사실 이 퍼즐의 경우에는 집중력을 높일 수도 있고요. 창의력을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풀었을 때 그 성취감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퍼즐이라는 것을 푸는데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수도크라는 퍼즐입니다. 보면은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이 1에서 9까지의 숫자가 한 번씩 등장을 하고요. 세로에도 1에서 9까지의 숫자가 한 번씩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사각형이 작은 것이 9개가 있는데 그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에서 9까지의 숫자가 한 번씩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지금 나와 있는 수도크 문제의 경우에는 왼편에 이제 문제가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정답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을 해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숫자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것을 논리적으로 접근해 볼까? 문제를 푸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풀 수 있다, 풀 수 없다. 사실은 우리가 퍼즐을 좋아하는 이유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이것을 제일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이 퍼즐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나와 있는 이 수도크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풀 수 있는지 한번 영상 화면을 끄고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도크의 경우에는 1892년 프랑스 일간지에 두 자리 숫자를 이용한 수도크와 같은 방식으로 퍼즐을 올렸다고 해요. 자, 1895년에 다른 일간지에서는
한 자리 숫자로 된 지금의 9x9, 그래서 이런 모양의 바둑판 모양을 만들고 이것을 채우는 퍼즐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양은 똑같지만 3x3에 여기 나오는 안에 있는 것에 작은 정사각형 안에 1에서 9까지의 룰은 없었다고 해요. 자, 이런 퍼즐들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라졌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테이션 게임 영화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암호를 푸는 사람들을 이제 모집하기 위해서 일간지에다가 이렇게 낱말 퍼즐이나 이런 퍼즐 문제를 맞추는 사람을 뽑는 이렇게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퍼즐을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논리적인 사고를 얼만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자, 수도크는 그러면 단순히 재미있는 문제일까? 그렇지는 않고요. 수도크는 유래가 되기를 여기 나오는 것이 2002년 수학자에 의해서 계산이 되었는데요. 어떤 계산이 되었냐면 과연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숫자 읽지 못합니다. 그죠? 어쨌든 667, 090 막 쭉쭉쭉쭉 나가는 이렇게 큰 경우의 수가 나오죠. 뭐 대략 우리가 앞에 자릿수만 얘기해 본다면은 66해가 넘어가는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자, 즉 수도크라는 말 자체도 숫자는 한 번씩 쓸 수 있다라는 일본어의 줄임말로 이것이 이제 2005년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도크 문제는 사실 푸는 것보다는 만드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해요. 자, 여기 나오는 이 수도크 문제가 만드는 것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게리 맥과이어에 의해서 최소 17개의 숫자는 주어져야지만이 풀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사실 이거는 수학적으로 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최소 17개의 숫자는 주어져야 한다. 자, 우리가 이 17이라는 숫자를요, 그래서 신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16개로만 되어 있는 숫자를 가지고 수도크를 풀 수 있을까? 풀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도크에 대한 여러 가지 증명을 하고 도전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빨리 풀 수 있을까? 먼저 푼 사람에게 상금을 주기도 하고요. 자, 이 수도크를 가지고 컴퓨터가 이제 있으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수도크 퍼즐을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 이것들을 실험을 해보기도 했다고 그래요. 자, 수도크 퍼즐 하나를 1초에 푸는 슈퍼컴퓨터가 있어도 우리가 여기 나오는 수도크 문제를 만드는 데는 173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퍼즐 하나 푸는데 1분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뒤에는 좀 더 빨라졌겠죠. 슈퍼컴퓨터가 계산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점점점 짧아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수도크를 푸는데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CPU 하나당 계산 시간을 모두 합치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것이 710만 시간이 걸려서 1년 동안 계속 해야지만이 풀린다는 거죠. 지금 이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아까 신의 수라고 얘기하는 17개의 숫자를 했을 때는 계산이 빠르게 계산이 되지만 1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16개의 숫자를 가지고 수도크를 풀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해답이 단 하나의 해답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해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푸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것,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노가다란 표현을 쓰긴 좀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다 대입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조금 우아한 알고리즘이 요구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퍼즐이라고 했을 때 숫자 퍼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수도크인데 이 수도크 이외에 라틴 방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n차 행렬에 대해서 행과 열의 같은 문자나 숫자가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제 라틴 방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까 수도쿠하고 비슷한 모양이죠. 수도쿠에서는 1에서 9까지의 숫자가 한 번씩 등장을 한다면, 여기 n차에서는 여기 있는 행과 열의 문자나 숫자가 같이 나오지 않게, 자, 여기 나오는 이 라틴 방진의 경우에는 1784년 오일러 이전에 이미 1778년에 라틴 방정이 소개가 되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조선에는 없었을까요? 네, 조선에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최석정이 이미 9차 라틴 방진을 이제 만들었다고 해요. 이것을 구술학이라는 책에 실어 놓았고요. 이미 이것은 서양보다 60년이 앞선 1710년대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을 조금 하등시하지만 않고 유럽처럼 수학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존경해주고 잘해주었다면 우리나라가 수학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나오는 최석정에 나오는 9차 마방진의 경우에는요, 어디에 사용이 되고 있냐면 반도체나 농업, 그리고 기계설계, 생물, 약학, 심리 테스트 등의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원리는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신호를 빠르게 중복되지 않게 보내는 것이 기술이죠. 마방진의 원리가 하나의 숫자가 반복되지 않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방진의 원리를 여기에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신호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여기 나오는 우리가 퍼즐 중에서요, 또 가쿠로라는 퍼즐이 있습니다. 가쿠로의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합이 정의대로 풀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등장하는 것을 제가 한번 적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수도쿠는 많이 봤잖아요. 그죠? 여기 나오는 가쿠로도 사실 앱이 있어요. 앱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렇게 막 총을 쏘고 이런 게임 말고 여기 나오는 수도쿠라든지 가쿠로라는 게임도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하고 7이 등장하고요. 6하고 5가 등장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고, 비어있는 직사각형 안에 숫자들을 채워 넣는 건데, 이렇게 적혀 있는 이 4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나오는 이 부분의 합이 뭐가 되면 되냐면 4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4가 되게 하는 거는 1하고 3을 더해도 4가 되고요. 3하고 1을 더해도 되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해 준 것이요. 여기 있는 이거 두 개를 더해 준 것이 6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4가 되는 것과 6이 되는 것, 그리고 이쪽에 세로로 7이 되는 것과 가로로 5가 되는 애들을 찾아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 넣어 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쪽 부분은 5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한 번 더 적을게요. 자, 그러면 4가 되기 위해서 여기다 1, 3을 적어봤고요. 6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5가 되고, 7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2가 돼야 되는데, 다행히 여기 있는 3이랑 2는 더해주면 뭐가 되냐면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것이 바로 가쿠로입니다. 물론 지금 저는 계산한 것이 매우 간단한 것만 해본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더 어려운 것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저는 답을 알고 사실은 1, 3과 1, 5, 그 다음에 3, 2를 적은 거지만 처음에 시도할 때는 1, 3도 적어봤다가 3, 2도 적어봤다가 2, 5도 적어봤다가 5, 2도 적어봤다가 그 7의 경우에는 3, 4도 적어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고 내가 생각한 것이 안 되었을 때 그 정보를 삭제하고 다시 다른 트라이를 해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논리적 사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나오는 테트라스퀘어 문제의 경우에는 시카쿠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블럭을 만들어 주는 건데, 자, 5라는 것이 나왔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사각형이 5개가 되게, 그 다음에
8이 나와 있을 때는 가로, 세로의 이제 사각형이 총 8개가 되게 우리가 영역을 나누는 거죠. 블럭을 나누어 생각하는 건데 답을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5라는 거는 작은 사각형이 5개, 6이라는 거 작은 사각형 3 곱하기 3으로 해서 2 곱하기 여기 나온 3으로 해서 6, 8의 경우에는 2 곱하기 4로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역을 블럭을 정의해 주는 거를 테트라스퀘어라는 문제가 되죠. 사실 이거 해보면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라보면요. 자,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문제는 포포 문제라고 해서 숫자를 우리가 4, 4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얘네들을 1에서 우리가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4가 4개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이 4들을 가지고 한번 1도 만들어 보고 2도 만들어 보고 10까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일 간단한 게 1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44분의 44를 하면 얘는 1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2를 만들고 싶으면 4분의 4 더하기 4분의 4.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칙, 연산 등 수학 기호를 사용해서 대신에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숫자가 안 들어가게 여기 나오는 포포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됩니다. 자, 사실 여기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저게 뭐 재미는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 저 처음에 얘기할 때 뇌를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뇌의 기능들도 많다고 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마 포포 문제의 경우에는 과제로도 내줄 겁니다. 1에서 10까지 한번 만들어 보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의 숫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제가 다른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퍼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숫자 퍼즐과 도형 퍼즐이 있다고 얘기했고 아마 우리가 도형 퍼즐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넣는 숫자들은 경우의 수라고 해서 이렇게도 넣어보고 저렇게도 넣어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넣어보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자, 우리 문제 중에서 우리 무슨 영화죠? 우리 페르마의 밀실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등장하기도 하는데 경우의 수의 문제의 끝판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제가 내는 문제는요. 모든 여기 나오는 사탕은 사탕 봉지에 잘못 적혀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탕이 잘못 적혀 있는데 하나는 여기에 뭐가 적혀 있냐면요. 딸기 사탕이라고 적혀 있고요. 자, 여기는 딸기하고 박하가 섞여 있는 혼합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박하사탕이라고 적혀 있다면 우리가 한 번만에 얘네들을 몇 번 뜯어보면은 이것의 사탕이 제대로 우리가 이름, 라벨을 붙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거는 박하하고 딸기가 혼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 아니면 뭐냐면 경우의 수가 딸기가 아니면 박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혼합이 아니면은 박하겠죠. 왜냐하면 다 잘못 적혀 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혼합이 아니면은 여기는 딸기가 될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적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아, 이게 박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걸 딱 열어봤더니 두 번째 사탕 봉지를 짠 하고 뜯었어요.
뜯었더니 이 안에 딸기 사탕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이미 딸기 사탕은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 딸기 사탕을 봤을 때 이 딸기 사탕은 뭐라고 보면 되냐면 여기는 이제 박하사탕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박하사탕은 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혼합사탕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었을 때 한 번만에 알아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런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줄 때, 자, 2층에 보면은 전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위치가 있는데요. 스위치가 3개의 스위치가 있어요. A, B, C, D. A, B, C.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선들이 막 엉켜 있는데 전구와 그리고 여기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어느 것과 어느 것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맞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스위치를 탁 불을 올리고 갔더니 불이 켜져 있으면 A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맞는데 불이 꺼져 있으면 B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C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이제 경험이 중요하지. 여러분들의 경험이 중요해요. 자, 뭐냐면 전구는 뜨거워질 수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요. A, B의 스위치를 둘 다 올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노래를 한 곡 할까요? 자, 노래를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B 스위치를 내립니다. 자, 그러면 위층에 올라갔을 때 이 전구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만약에 불이 들어와 있다면은 이 전구는 A 스위치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만약에 이 전구가 뜨겁기만 하고 불이 꺼져 있다면은 B 전구 스위치하고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전구가 차가우면서 불이 꺼져 있다면은 C 스위치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들을 조금 다양하게 해보면 좋겠다는 거죠.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 핸드폰만 열심히 보잖아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핸드폰을 열심히 보고 있으면 뇌가 생각할 기회가 없대요. 이미 시각적으로 너무 화려한 영상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얘가 상상을 하거나 이미지를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은 글로 적혀 있는 것을 뇌가 생각을 해서 이미지화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글로 적혀 있는 것이 숫자이고 숫자들의 어떤 규칙을 찾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은 숫자를 가지고 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숫자는 사실 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시간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등등. 근데 이 숫자는 실용성 이외에도 재미와 창의성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것은 퍼즐 중에서 숫자 퍼즐과 도형 퍼즐 중에서 숫자 퍼즐의 몇 가지를 소개한 거죠. 수도쿠는 1에서 9까지의 숫자를 한 번씩 사용해서 빈칸을 메우는 퍼즐이었고요. 가쿠로는 간단한 연산을 통해서 빈칸을 메꾸는, 그리고 제가 과제로 내줄 건데 포포 문제는 4를 4번 사용해서 1에서 10까지 빠른 시간 안에 숫자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숫자의 간단한 이런 연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사고와 그리고 창의적인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똑똑해지는 하루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똑똑해집시다. 자, 똑똑해집시다. 수학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세요.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